저로서는 지난 4년 전에 낙선 오고 참 이날이 올 때까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 명품 주거도시를 완성시키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불균형 발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의 노력, 이 두 가지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제는 우선 교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육 여건이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통 문제는 우선 급하게는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광역 급행버스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GTX 파주 출발을 꼭 실현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3호선, 일산선이라고 하죠. 그것을 꼭 파주시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광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56번 도로, 78번 도로가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서 그 교통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되고, 또 용밀히 서울시립 묘지를 또 현대화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조리는 이제 캠프하우스의 개발, 역사 테마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탄현 지역은 특히 탄현중학교로 가는 교통편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버스를 정차하는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의 그 특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보관이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그건 특단의 대책일 수가 없어요. 선택 가능한 이제 방안은 이미 실천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성실하게 말한다면은 운정 3지구 문제가 이제 풀려나가죠. 그 운정 3지구가 우리 지역에 210만 평에 한 2만여 명의 생존권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운정 3지구가 예상 보상 금액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 2천억 원이면 사실 북한의 1년 GDP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수년째 묶여있고, 이로 인한 우리 파주시의 금융기관도 이자 수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주민들은 이자 내느라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악순환이 거듭됐는데, 이 문제가 다행히 6월, 7월에 풀려나가면은 파주시는 우선 숨통을 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그 지역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큰 대기업 공장이 들어와서 또 활기를 띄우고, 이런 얘기들은 좀 더 중기적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대학 때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참 국가보안법으로 징역도 2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관련 유공자로 또 그 명예회복도 받았죠. 그리고 줄곧 그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또 총리실에서 국정운영, 정책 위반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세와 경륜을 갖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신조는 그거예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떤 정치를 할 건가, 그럼 윤호덕의 정치는 뭔가, 그런 고민을 늘 하죠. 제가 나이가 이제 56세, 57세인데 남들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정치하고 똑같은 정치를 하면은 이 나이에 또 공인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질 이유가 없겠죠. 저는
제 정치, 윤호대적의 정치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섬김의 정치, 그리고 현장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야당의 원외지역위원장이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죠. 정치는 경쟁이죠. 야당의 원외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이 이를테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 책임 있는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은 나보다 10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경쟁입니다, 정치는. 그래서 내가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을 마중물로 만들어서 정부 여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의 경쟁자인 현역 의원이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민은 양쪽을 경쟁시켜서 당당하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내가 머리를 깎아서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해서 마중물이 되어서 마중물을 가지고 진짜 물을 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죠. 저는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사회가 성숙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좀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하지만 파주시의 현안 문제, 그리고 의회, 집행부의 문제, 환경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등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파주 사회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시민사회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닌 얘기로 일하는 국회의원 하나 뽑아놓고 일하는 시장 하나 뽑아놓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민과 함께, 그리고 시민이 자기 의견을 내고, 그리고 파주사회 전체의 발전에 대해서 비전과 의견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때 그때 진짜 파주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 그대로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줄곧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걸 위장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더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제 살아온 삶 자체가 개혁적이고 진보적 성향의 삶을 살아왔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1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어요.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에 다 탔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근데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두 노인네 부부, 어르신 부부가 뛰어오면서 차를 세우려고 같이 타자고 소리 지르면서 손을 흔들고 오세요. 근데 버스 안에서 아이고 우리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러는 사람은 보수고 그만 차 세워라. 저분들 같이 태워서 가자. 라는 게 진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진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하고 올바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읍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